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사범대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대구과학고등학교 수학교사 최재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 진로 선택 과목으로 지정된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교과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수학은 일반적으로 진로 선택 교과이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규교육 과정으로 편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진로를 선택하거나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소인수 교육과정 혹은 공동교육과정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과목입니다. 관련하여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공지능 수학 교과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모두 들어있는 이 인공지능 수학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육과정 해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통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지 자료의 처리라고 하는 단원에 대한 예시를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중 CMAS에서 출판된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자료의 처리 단원을 파이썬으로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수학적 원리를 적용해서 설명하는지, 이 프로그램 언어인 파이썬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인공지능 수학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여러 가지 단원 중에서 이미지 자료의 처리는 어떠한 흐름으로 지도되는지 예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인 파이썬이라는 것을 만약 내가 수학교사라면 배워야 할까? 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수학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인공지능과 수학, 자료의 표현, 분류와 예측, 최적화라고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의 표현 안에는 텍스트 자료의 표현, 그리고 이미지 자료의 표현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분류와 예측에는 이미지 텍스트 자료의 분류와 예측, 그리고 이미지 자료의 분류와 이미지 자료의 예측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가면서 텍스트 데이터의 자료를 표현을 하고 나면 그 자료를 바로 바탕으로 바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 이미지 데이터를 자료를 분석하고 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바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식으로 내용의 구성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수학 탐구라고 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탐구 활동을 진행해 볼 수 있는 과정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 단원 한 단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입니다. 성취 기준과 성취 기술 해설의 요약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하시다면 교육과정 해설서를 국가교육과정센터를 통해서 꼭 다운받아서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모두 적어 놓았으니 성취 기준만 보신다면 이 PPT를 일시정지하여 읽어보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성취 기준 해설은 모두 다 넣기에는 너무 슬라이드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일부 요약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단어는 기본적으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의 의미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개와 고양이 사진이 있을 때 이 사진은 고양이가 고양이야. 이 사진은 개의 사진이야. 라는 어떠한 라벨이 포함된 사진의 데이터를 주고
개와 고양이 사진을 분류하는 도록 지도하는 그러한 학습을 지도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지도학습은 무엇이냐면 가르치지 않았는데 얘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얘가 걘지 고양인지 그냥 사진만 막 주고 개와 고양이 사진을 마구 주고 그 개와 고양이의 사진을 많이 받은 이 컴퓨터가 알아서 이 사진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더니 한쪽은 개 사진이 있고 한쪽은 고양이 사진이 있는 이런 게 비지도 학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이 기본적인 인공지능의 개념들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들과 또 의미 있는 연산들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데요. 이 XOR이라고 하는 요 그 논리 연산은 최초 퍼셉트론으로 해결하지 못하던 이 XOR이라는 논리 연산 때문에 사실 인공지능의 암흑기가 굉장히 왔었는데요. 그 인공지능의 암흑기를 거쳐 다층 퍼셉트론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면서 지금의 인공지능이 발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건과 개념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는 단원입니다. 텍스트 데이터의 처리란 실생활에서 학생들이 수집할 수 있는 텍스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기법들을 이용하고 자료를 표현하는 방식을 가지고 학생들이 그 텍스트에서 어떠한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유사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지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TF, DF, IDF, TF, IDF라는 개념인데요. 단어의 빈도수와 이 문서에서의 빈도수 등을 이용해서 어떠한 텍스트 데이터를 벡터로서 표현해주는 자료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 자료를 표현하고 나서 분석할 때는 코사인 유사도라든지 자카드 유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지만 일단 TF-IDF라는 개념 자체를 학생들이 학습하게 하는 것이 아마 이 단원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데이터의 처리가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의 처리는 아까 텍스트는 벡터로서 표현이 된다면 이미지는 행렬로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표현을 할 때는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이미지 처리에 이 행렬의 연산이 얼마나 유용한 도구인지를 학생들이 인식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학적 도구 중에서 저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행렬의 연산을 지도하고 어떻게 이 이미지를 분석하고 변환하고 또 구분하게 되는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파트 3에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예측과 최적화입니다. 이 예측과 최적화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아마 학습했을 거라고 예상되는 선형회귀와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선형회귀를 다루기에는 학생들의 수학적 역량이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과 같은 형태를 배제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y는 ax 형태의 일변수 함수로 정의된 주세선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을 활용하지 않고도 학생들이 추세선을 예측하는 데 경사하강법과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학생들에게 손실함수라는 개념, 즉 목적함수라는 개념을 지도해서 그 값이 최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지도하여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원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확률은 와 용어의 기호는 다루지 않는데요. 실제 수업에서는 사실 이 인공지능을 제대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확률이 굉장히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일부 그 용어를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또 확률과 통계를 학습한 학생이라면 조건부 확률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베이즈 정리까지 넘어가진 않더라도 조건부 확률 정도는 일부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과 수학탐구입니다. 인공지능과 수학탐구는 실생활에서 인공지능의 최적화나 예측 기능을 사용해서 의사결정이 된 사례를 조사하거나 아니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단원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의 내용 중에서 이미지 자료의 처리라고 하는 단원을 여러분들과 함께 교과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실제로 어떻게 지도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이렇게 행렬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는 흑백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컬러 사진이기 때문에 이 컬러 사진은 R, G, B의 각각의 판으로서 행렬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들을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설명에 따라 학생들이 행렬을 작성해 볼 수 있도록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제 문제들을 풀다 보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요 내용들을 해결할 수 있고 검정색은 RGB가 모두 다 000인 경우 흰색은 RGB가 모두 다 255, 255, 255인 경우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숫자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행렬의 연산을 통해 사진을 확대, 축소, 합성, 회전 등을 할 수 있음도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회전 변화는 다루지 않는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도 그 내용을 일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회전 변환 행렬을 이용해서 사진을 회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볍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적으로 이 내용을 학습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고급 수학을 학습하고 또 행렬의 변환에 대해 학습하는 학생들은 이 내용도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설명했었던 자료도 선생님들에게 한번 같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손글씨, 숫자에 대한 손글씨 데이터, 저희가 엠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해밍거리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분류 분석하는 방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요 엠리스트 데이터를 실제로 6만 개의 훈련 데이터와 1만 개의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되어 있는 이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제로 분류 분석을 하는 것들을 파이썬으로 구현해서 선생님 수업하고 있습니다. 요 파트 3에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썬으로 수학적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이썬으로 이제 수학적 원리를 적용하는데, 요번에 선생님들과 설명드릴 것은 이미지 데이터의 처리와 관련돼서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가지고 와서 얘를 RGB의 숫자 배열로서 만들어주는 것들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사이킷 이미지라고 하는 사이킷 이미지 안에서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는 IO, 인풋 아웃풋 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인풋 아웃풋에 이미지를 읽어라 해서 이미지에 주소를 넣으면 얘가 RGB의 형태로 이 이미지의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어, 따로 학습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그냥 쓴다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PLT부터 해서 매트플롯립의 파이플럿인데요. 이 파이플럿은 그냥 이미지를 표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들에게 그냥 이렇게 쓴다라는 것을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가 행렬로서 나타날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 가로로 만약에 5줄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로로 만약에 10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줄을
상하 좌우로 만약에 대칭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로로 5줄이 있는 것을 아래 위로 대칭을 하려면 그 가로줄을 위아래로 변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행이 변경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행렬에서 생각해 보면 기본 행 연산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 행 연산으로서 행의 위치를 바꾸는 것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행렬을 만들고 요런 대각, 반대 대각이 되는 요런 행렬을 만들고 그것을 어떠한 행렬의 앞에다가 곱하면 얘가 기본 행 연산을 행의 순서를 바꾸는 기본 행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 되겠지요. 이렇게 행렬의 기본 행연산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행렬을 학생들이 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좌우 대칭을 하고 싶으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우 대칭을 하고 싶으면 기본 열 연산이 진행될 수 있는 행렬인 컬럼의 개수만큼 열의 개수만큼 존재하는 행렬에 대해서 이렇게 대각 반대 대각 행렬이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업다운도 할 수 있고 반대 대각을 컬럼의 개수만큼 만들어서 좌우 대칭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상하 대칭과 좌우 대칭을 하는 원리를 보자면요. 상하 대칭을 하기 위해서는 요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의 0번째 판이라는 것은 RGB 중에 R을 의미하게 될 거고 이 이미지의 첫 번째라는 것은 G, 두 번째라는 건 B가 될 겁니다. 이 RGB를 각각 앞에 변환하는 매트릭스를 곱해줌으로써 기본 행연산으로서 행의 순서를 뒤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행의 순서를 뒤바꿔서 그것들을 새로운 이미지판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새로운 이미지판에 집어넣어주고 그 새로운 이미지판에 들어간 값을 출력을 해주면 위아래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열의 개수만큼 존재하는 이런 행렬을 이렇게 반대대각으로 있으면 어떠한 이미지의 판에서 우측에 이번에는 우측에 이렇게 행렬에 곱을 해준다면 기본 열 연산이 실행되면서 좌우로 뒤바뀌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학생들에게 지도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회전 변환이지만 교과서에 어느 정도 나타나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사실 수업을 할 때 진행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한번 해보는 것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도한 적이 있어서 선생님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선생님들 그 회전 변환 행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회전 변환 행렬은 코사인, 마이너사인, 사인, 코사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전 변환의 행렬을 R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회전 변환 행렬을 만들어 주고요. 이 회전 변환 행렬에 세타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는 항상 라디안 각으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180분의 파이 어떠한 숫자에 180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회전 변환 행렬이 만들어지는데 이 회전 변환 행렬이라는 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된 회전이거든요. 그럼 원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진의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오냐면 위에서부터 1행, 2행, 3행, 4행 왼쪽부터 1열, 2열, 3열, 4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I행 J열이 좌표 평면에 I, J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것을 이제 변환해 주는 방법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즉, 원점이 존재해야 되고 그 원점을 기준으로 어떠한 길이만큼의 판이 필요한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를 만들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찾아서 그것의 절반을 중심으로 잡고요. 원점으로 잡고 그다음에 대각선의 길이를 구합니다. 여기 플러스 10이라고 해놓은 건 패딩이라고 해서 너무 딱
맞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 플러스 10과 같은 숫자가 포함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된 이미지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로테이션 된 이미지는 요 다이아고날만큼의 그 판으로서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모든 그림을 다 이 제가 원했던 그림의 회전을 다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판이 숫자 값이 전부 다 0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I행 J열, I행 J열의 성분을 대각선의 중점, 즉 가로와 세로의 중점들을 찍었던 그 점을 원점으로 했을 때 x, y로서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x와 y로 변환을 해주고 그 x와 y, x, y라고 하는 것을 벡터로서 나타내고 그 벡터로 나타낸 것을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집어넣어서 그때 새로 나타나는 좌표 m과 k를 찾아주는 겁니다. m과 k를 찾아주고 그때 변환을 하면 그게 m과 k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환을 한 것도 다시 m행 j열의 사진 안에서의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이아고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이아고날을 이루 나눈 것들이 더해지고 빼지고 하는 과정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랑 칠판에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적용을 딱 하면 그림이 예쁘게 확 회전이 돼야 되는데 회전은 되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화질이 굉장히 안 좋게 회전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MP 라운드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비게 되는 공간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반올림을 통해서. 그래서 비게 되는 공간이 없이 모두 다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값이 들어가는 그 주변 8칸도 똑같은 값으로서 채우자. 그렇게 하면 모든 값이 다 모든 곳에 다 이미지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화질을 복구할 수 있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 변환도 학생들과 학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학생들이 분석하는 방법,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이미지를 그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미지를 그럼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는 교과서에 제시된 엠리스트 데이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보통 손글씨 데이터를 분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KNN 알고리즘이라는 것과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는 두 가지를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수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복잡한 인공지능의 원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의 수학적 원리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KNN 알고리즘은 어떠한 그 두 데이터 사이의 거리만을 이용해서 가까이 있는 것, K개에 가까이 있는 게 어떠한 분류로 분류되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그 데이터와 가까운 것을 만약에 5개, K를 5로 잡는다면 5개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3개는 클래스 A고 1개는 클래스 B고 1개는 클래스 C라면 얘는 클래스 A에 들어가는 게 맞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게 KNN 알고리즘입니다. K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입니다. 그래서 K에 가까운 이웃, K 근접 이웃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전환을 시키고요. 혹은 방금 전에는 각각의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이 어떤 클래스인지를 알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어떤 클래스인지 모르고 학습하는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으로도 학생들과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의 두 점을 데이터셋에서 잡은 후에 그 점과 두 개의 점이 있었다면, 두 개로 나눈다면 가까이 있는 것들은 다 나의 분류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빨간색 집합과 파란색 집합으로 구분이 될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 요 빨간색이 있는 아이들의 평균을 전부 다 내면, 요 빨간색의 전부의 평균이 센터가 이동이 됩니다. 다시 요 파란색도 평균을 구해주면 요 가운데로 이동이 되죠. 여기에 세 번째 있는 요 스타들이 새로운 센터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센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요 새로운 센터의 가까이 있는 것들, 새로운 센터를 기준으로 두 개를 기준으로 더 가까이 있는 것들은 기의 분류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K민지 클러스터링. 방금 전은 투민지 클러스터링이겠죠? 두 개의 평균을 가지는 클러스터링.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점들을 이제 새로운 클러스터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을 수행하는 것.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알고리즘적으로도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지만 코드로 작성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엠리스트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를 이용해서 이제 학생들이랑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코드를 짜서 분류 분석을 실제로 수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어, 이 배운 내용들은 기본적인 인공지능 수학의 교육 과정에 대한 점검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미지 자료의 처리에 대한 교과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자료를 파이썬으로 변환하여서 수학적 원리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학습시키는지, 그리고 이 정보과학과 수학이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너무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 수학에 대해서 한번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궁금증이 생겨서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직에서 꼭 만나 뵙기를 바라고요. 교직에서 꼭 만나 뵙기를 바라고, 선생님들 꼭 좋은 교사가 되어서 저에게 또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연구하신 좋은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대구과학고등학교 수학교사 최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